예,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통상 우리가 젊은 계층의 경우에는 사는 지역은 관계없고 대학생은 학교 그리고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우리가 시군 또는 그와 맞닿은 우리가 시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취약 노인 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되겠죠. 시군에 살아야 되고, 자, 그리고 산당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에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업단지에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또 신혼부부, 취약 계층 등은 공급 대상별로 정해져 있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다만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청약통장 가입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고 또한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서 나중에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주기간을 보면은 우리가 대학생 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거주기간은 통상 6년, 2년마다 계약갱신으로 제한될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취업준비생은 4년입니다. 예외적으로 우리가 고령자나 급여수급자는 30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대학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1년을 초과해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가 없고 또 군복무를 위해 휴학할 때는 일단 행복주택에서 나간 뒤에 복학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바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과 관련된 기본 상식에서 우리가 표 9-5에서 주택 종류별 무주택 요건 및 청약 통장의 필요 여부 요약인데요. 자, 이 사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9-5와 같은데, 자, 분양주택의 민영주택을 제한 모든 주택에서 무주택 요건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청약 통장이 필요한 주택을 보면 모든 주택에서 필요함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계층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필요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주택 종류별 무주택 요건 및 청약 통장의 필요 여부 요약입니다. 그죠? 자, 대분류의 분양주택에 우리가 서울형 민영주택, 국민주택이 있죠. 그죠? 자, 민영주택은 무주택 요건이 없고 반드시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 그죠? 또 저소득층, 특수계층 여부도 필요가 없고, 자, 국민주택은 우리가 무주택 요건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청약 통장 필요 여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민간건설 임대, 그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무주택 요건이 되어야 되고, 청약 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학우 여러분들도, 필히, 그죠? 제가 첫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히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러 부모님들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알바를 해서, 그죠? 월 10,000원씩이라도, 그죠? 가까운, 우리가 대구은행 또는, 우리가, 은행 가셔가지고, 요즘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에 가입하셔야 되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자, 임대주택의 공공건설임대는 국민임대, 공공연금임대, 행복주택이 있다. 그죠? 도표를 참조하시고, 자, 그럼 무주택 구성원이란, 그죠? 자, 우리가 집이 없는 사람만이 무주택자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집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무주택자가 되지만은,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청약제도에서의 무주택 기준은 일반 상식과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럼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관련해서 무주택자가 판단 시의 세대 기준, 기간 산정 방법은 우리가 다음과 같다. 그죠? 자, 그럼 무주택의 기준은 우리가 통상 무주택의 기준은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소유자, 그죠?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소유자, 그리고 업무용,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 그죠? 자, 그리고 오피스텔을 우리가 여러 채로 가지고 있으면 임대사업자 소득을 분명히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에 따르는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폐가 상태인 주택을 소유한다. 아주 오래된 주택을 소유한다는 그런 것이고, 자, 그리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서울이나 도시권 밖의 시골 및 읍면단위 행정구역에 지어져 있거나 사용 승인 후 20년이 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도 우리가 무주택자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시지가 8천만원 우리가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 그죠? 수도가는 1억 3천만원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 그리고 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 마지막으로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단독 상속이 아닌 자를 우리가 무주택자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대 구성원이란 무엇을 말할 수가 있을까? 세대 구성원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말할 때 세대 구성원은 바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있는 세대주 자신과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를 합하여 세대 구성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려면 이들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자, 분양주택의 청약 자격 취득과 순위에서 주택을 청약할 때는 수요 공급의 우리가 원리가 작동하여 경쟁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럼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이 비싸거나 또는 조건이 나쁘면 우리가 청약 경쟁률이 미달되기도 하고, 또 공급 주택의 매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해서 우리가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수성구, 그죠? 우리가 동서남북구, 동구, 남구, 달서구 있지만은 대구의 지형상, 그죠? 우리가 달구벌 대로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역세권도 있고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수성학군, 그죠? 그쪽으로도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선호를 많이 한다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분양주택의 청약 자격 취득과 순위에 주택을 청약할 때는 바로 수요 공급 원리가 작동하여 경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공급 주택의 매력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이 청약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270대 1도 될 수도 있고, 그죠? 100대 1 될 수 있고. 그래서 근간에 우리가 2, 3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가격이, 그죠? 너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평당 분양가에 대한 금액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소위 어떤 땅값의 어떤 지대 상승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투기 심리 자체가, 그죠? 발발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무마하기 위해서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전세 입자를 위한 2+2 그런 개념도 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2+2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세를 살다가, 그죠? 2년 전세를 더 연장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더 연장할 때는 우리가 전세 자금을 금리가 아니고 전세 자금 금액을 5% 이상 못 올린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2억을 기준할 때, 전세가 2억 기준할 때 5% 들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자, 그럼 4년 동안에는 본인이 2년을 살다가 5% 2억 1,000만 원에 2년 더 살 수가 있죠. 그죠? 그럼 4년 동안 전세를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입자를 위한 보호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단 주인이 원할 경우에는 2년을 살다가 주인이 거기에 전세를 본인이 살면 6개월 정도를 또 살아야 되겠죠. 그죠? 주인이 원하면 세입자가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청약 자격을 취득하고 승인을 받아 당첨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우리가 주택을 분양받을 때 자격이 생기는 과정과 당첨자를 결정하는 그런 요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약 통장에 우리가 가입을 하면 바로 2순위 자격을 취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일정 기간, 지금과 틀립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가점제, 그죠? 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추첨제도 있지만은 통상 추첨제 하면서 가점제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이도 있고 또 주택 청약 종합주택 가입수도 있고 또 내 생애 최초 구입도 있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점제가 점수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또 신혼부부 가점제도 있습니다. 자, 이때 1순위 자격을 받는 기한은 수도권 또는 지방인재 여부, 투기 가열 지구,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죠? 자, 2순위는 통상 6개월에서 2년이 경과되면 바로 1순위 될 수가 있다. 자,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그죠? 우리가,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이들 주택을 우리가 분양받기 위하여 청약을 했는데, 공급하는, 주택 수보다 청약자 수가 더 많을 때에는 당첨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법이 동원되죠. 그죠? 자, 두 방법을 합하면 100%의 힘으로 우리가 가점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가점제로 당첨자 30%를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는 의미는 추첨제로는 70%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위 어떤 세대 구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우리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수가 커진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청약 통장은 우리가 청약 통장은 통상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가점제 적용 비율은 조금 전에 우리가 표에 보셨습니다. 그죠? 자, 가점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주택 청약 1순위 요건, 그죠? 비율입니다. 자, 우선 청약주택의 경우에 전용 면적이 85, 우리가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가열 지구는 통상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하고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75%를 가점제로 결정한다. 기타 지역은 40% 이하 수준에서 지방자치장이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가점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앞의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자, 수도권 투기가열지구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그죠? 그리고 국민주택, 민영주택 부분들이 있다. 그죠? 수도권 지방. 자, 분양주택 청약에 필요한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금, 예치금, 그죠? 85제곱미터 이하. 서울 부산은 300만원, 기타 강력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 85제곱미터, 102제곱미터, 서울 부산 600.
또 기타 강력시 400 정략 저축 금액이 뭐죠? 400 기타 시군 300. 자, 비교해 보시면 해당 면적은 물론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국민주택의 경우에 순차제가 적용되는데 우리가 순차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죠. 자, 가장 순서가 빠른 1순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주택의 경우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자, 2순차자는 저축 총액이 많은 자이고 또 이런 식으로 무주택 기간과 저축 총액 등으로 순차가 매겨져 있고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1순차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이다. 이때 저축 총액은 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에 대한 저축 총액을 의미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분양주택에 그죠? 우리가 필요한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금 예치금 이 부분 했죠, 그죠? 했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어떤 금융 상품인지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바로 만능 통장이다. 가입 조건은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고, 그죠? 또 얼마나 저축할 월 2에서 50만 원, 수백만 원까지는 선납도 가능합니다. 자, 계약기간 예금자 보호는 입주자로 당첨될 때까지 사실상 예금자 보호법에서 받는다. 그죠? 예금자 보호법 금액이 얼마죠? 50만 원이죠? 자, 어디서 가입하나? 그죠? 신한, 하나은행, 우리농협, 기업, 국민, 대구, 부산은행이 있다. 우리가 통상 대구은행, 부산은행, 지방은행이죠. 자, 금리는 8개 은행 동일하며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청약 가능 주택, 모든 주택 청약, 단 분양주택의 경우에 지금 학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세금 혜택과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의 40% 한도 내에서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필히 여러분들 가입하셔야 되겠죠? 자,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죠?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죠? 자, 목돈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을 불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죠? 가입 가능한 은행은 바로 8건 은행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 그죠? 있다. 자,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보금 2015년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았죠. 자, 지금부터는 이를 금융상품의 시각에서 살펴보는데 이 통장 외에도 우리가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에 먼저 시작해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금융상품도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만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